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요르카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한 스페인 현지 언론의 평가 굉장히 높고 뜨겁습니다.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는 이강인 선수에게 페노메노라는 축구 황제 호나우두의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엘체와의 경기 전후로 나온 스페인 현지 언론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 또 이강인 선수의 엘체전 경기력 어땠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24라운드 경기 지금 막 끝났는데요. 마요르카가 엘체와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도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하필이면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 되자마자 결승골을 실점하면서 사실상 종료 직전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했는데요. 사실 마요르카가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기도 했는데 VAR 판정을 통해 취소되면서 결국에는 엘체를 상대로 최하위 팀을 상대로 패배하는 쓰라린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마요르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비아레알을 꺾고 어떻게 보면 상위권 팀을 상대로 선전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9개월 동안이나 승리가 없었던 올 시즌 라리가 최악의 팀이자 강등이 확실시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2 엘체에 패배한 것 정말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마요르카가 홈팀으로서 주도적인 경기를 했고 특히 전반전에는 조금 앞선 경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56%의 볼 점유율도 기록했고 기대 득점값을 보면 0.85골이 마요르카, 엘체가 0.86골이었으니까 사실 팽팽했어요. 엘체 역시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던 경기인데요. 슈팅 숫자 14대 15로 엘체가 하나 더 많았고 양팀 모두 빅찬스 하나씩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유효 슈팅 기록을 살펴보면 엘체의 결정력이 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요르카의 유효 슈팅은 겨우 3개였는데 엘체는 무려 6개로 슈팅 전체 숫자는 비슷했지만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게다가 마요르카의 슈팅 시도는 대부분 박스 바깥의 중거리 슈팅 시도였다. 9차례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다면 엘체는 15번의 슈팅 중에 10개를 마요르카의 박스 안에 들어가서 시도했으니 결국에는 공격의 날카로움은 엘체가 더 좋았다. 전반적인 경기 지배력은 마요르카가 앞섰지만 마침표를 찍는 능력에 있어서는 엘체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 평점을 살펴보면 마요르카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내내 굉장히 좋은 선방을 펼친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는 7.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지만 이강인 선수가 7.5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엘체 같은 경우에는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던 군바우 선수가 경기 내내 날카로운 슈팅을 뿌리면서 평점 8.2점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결승골을 넣은 루카스 보이가 7.8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그와 유사한 점수였다는 점 봤을 때는 이날 경기 통틀어서 양팀 전체를 보더라도 최고급의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의 활약 기록으로 살펴보면 어땠느냐? 85분 동안 뛰었어요. 교체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빠지고 나서 3분 만에 이제 결승골을 내주면서 마요르카가 패배했죠. 85분 동안 2차례 슈팅을 시도했고 이 2차례 슈팅은 모두 빗나가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의 운영 정밀함은 높았습니다. 43회의 패스 중에 38회를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8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한 차례의 기회 창출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드리블 돌파를 5번 시도했는데 3차례 성공하면서 60%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6번의 크로스 패스 시도 중에 2개가 적중을 했고요. 또 코너킥을 4차례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수비 가담력 그리고 역습의 기점 역할을 했던 공을 빼앗아내는 능력인데 무려 10번이나 볼 리커버리에 성공을 했고 2차례 상대 공격 가로채기 했고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수비 가담과 몸싸움, 경합 부분인데 지상 경합 상황 10차례나 경합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혔고 그중에 7번이나 성공하면서 무려 70%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공을 많이 확보하면서 공 투쟁력에서 앞섰다. 공중볼 경합까지도 2차례 시도 중에 한 차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잘 부딪히고 있고 신체적으로 강해졌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3차례 파울을 당했고 또 한 차례 파울을 가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 무리키와 함께 출전했는데 최근에 부상 회복 이후 공격진에서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리옹에서 임대로 데려온 카데웨레 선수가 함께 출전했고 다니 로드리게스와 데 갈라레테가 중앙 미드필드로 뛰었는데 다니가 공격으로 가담하면서 앞으로 올라가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 미드필드로 빠져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했습니다.
마요르카는 5-3-2 포메이션으로 표기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니, 데갈라레타, 이강인 선수가 3미드 가깝게 움직인 게 맞아요. 데갈라레타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뛰면서 다니와 이강인이 번갈아서 공격 지역으로 가담하고 무리키가 최전방의 원톱이고 카데베르 선수가 이제 측면 공격수 혹은 세컨드 톱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였고요. 과거 이제 지로나를 이끌면서 3백 전술을 잘 가동했던 이 파블로 마친 감독이 엘체를 구하기 위해서 부임해서 당시에 그 전술을 좀 가동하고 있는데 비가스, 베르두, 팔라시오스를 3백으로 두고 은테카와 루카스 보에 투톱으로 두는데 은테카가 부지런히 뛰고 압박해주고 보에가 마무리하고 군바오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바르셀로나 1군팀에 자리 잡지 못한 채 라리가의 다른 팀들을 좀 떠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날 이제 조금 전진된 역할, 이 선수가 과거에 부스케츠의 후계자로 불렸던 때도 있었거든요. 조금은 올라가서 좀 공격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수비적인 문제점들을 좀 커버해주는 마스카렐의 활약 덕분에 조금은 빛날 수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군바우와 이강인의 중원 대결이 볼거리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7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엘체의 공격이 차단된 이후 자기 진영부터 상대 진영까지 박스에서 박스까지 단독 돌파를 고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속도가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과거의 평가들을 무색해하는 엄청난 속도감으로 돌파를 했는데 실제로 스페인의 마르카가 실시간 중계에서도 강인리 살리오 건 벨로시닷이라고 했어요. 이 벨로시닷이 속도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왼쪽으로 침투한 무리키에게 패스를 해줬는데 무리키가 공을 받았을 때 팔라시오스가 파울을 하면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 10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올라왔을 때 측면에서 공을 받아서 과감하게 공간이 열리니까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기긴 했지만 마르카의 이 실시간 중계에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아주 먼 거리에서도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 세기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고 또 돌파도 이어지다 보니까 엘체의 최전방 공격수인 은테카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역습 공격을 위해 드리블로 치고 들어갈 때 공을 따내고 전진할 때 백태클로 막아서는 장면이 나왔고 그 백태클이 결국 경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르카 역시 이강인 선수를 향한 은테카의 파울이 굉장히 거칠었다고 하면서 사진까지 따로 올려서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경기 내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말씀드린 이 수비 가담, 볼 경합 승리 이후 바로 곧바로 공격으로 전개하는 이 속도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21분에도 상대 미드필드 뒤에서 슬쩍 다가와서 경합해주면서 공을 빼앗아내고 직접 또 이 공을 사이드라인으로 끌고 가서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 상대 수비의 파울 때문에 2대1 패스를 시도하면서 공을 다시 받으려고 할 때 넘어지면서 또 상대의 프리킥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장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지만 가운데로 와서 중앙에서 경합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기장을 폭넓게 사용하고 이곳저곳을 홍길동처럼 뛰어다니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유의 킥력을 통해서도 기회를 창출했어요. 24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이 나왔는데 스페인 현지 방송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비율로 킥을 차느냐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는 기록들이 나왔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 두 차례 수비 라인에서 가담한 선수들의 헤더 패스에 이어 다니 로드리게스가 이제 흐른 공을 밀어넣는 슈팅을 했는데 엘체 수비수들의 6탄 방어에 막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충분히 마요르카가 여기서 선제골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선제골을 넣었다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초반부터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마요르카가 좋은 경기를 했지만 31분 군바우가 과감하게 시도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선방하는 상황이 나온 이후에는 엘체도 자신감을 높였어요. 이 장면이 곧바로 코너킥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엘체가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 뒤로 빼준 공을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스카렐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크로스바를 아슬아슬하게 넘겼거든요. 그 장면에 응수한 선수도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34분이었는데요. 데갈라레타가 왼쪽에서 프리킥을 처리했는데 문전으로 크로스를 붙인 게 아니라 뒤에 기다리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공을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골포스트 옆으로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 빗나갔다, 곧바로 논스톱으로 때렸다라고 이제 하면서 마르카 역시 주목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 0-0으로 끝났는데 전반전은 확실하게 마요르카가 주도를 했어요. 볼 점유율도 전체 기록보다 높았던 59%였고 슈팅 8-3, 유효 슈팅이 1-1이었지만 전체 기록에서는 엘체가 후반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앞섰지만 전반전은 마요르카가 승리에 더 가까운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후반전 들어서도 이강인 선수는 폭넓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비 진영 앞에서 공을 끊어내고 또 측면으로 공을 뿌려주고 공격 방향으로 전개됐을 때 또 올라와서 동료 선수들의 위치까지 지정해줄 정도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팀의 실질적인 전술적인 구심점이자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59분에 또 한 번 마요르카가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면서 데갈라레타에게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측면으로 전개되면서 공을 크로스 패스 해줬고 그거를 카데베레가 떨궈준 것을 다니 로드리게스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한 게 골문 구석으로 향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또 걸려서 무산이 됐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경기 기점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보여줬던 장면이고 또 아쉽게 마요르카가 이런 결정력 문제로 앞서가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날 경기는 카데베레가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아무래도 긴 부상에서 돌아와서 차근차근 체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60분경에 이제 교체가 돼요. 아부돈 프라츠 조금은 투박하지만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고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들어가면서 무리키와 프라츠가 투인타로 배치가 됐고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메 코스타가 안쪽으로 들어온다거나 다니 로드리게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 윙백 자리 혹은 측면 미드필드 자리로 빠져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아부돈 프라츠가 들어갔을 때는 무리키 프라츠를 향해 이강인 선수가 2선에서 앞으로 공을 찔러주고 크로스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68분 마요르카가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데갈라레타가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시도한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수비를 막고 또 골대 옆으로 빗나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는 1진1퇴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엘체 역시 70분에 군바오가 공격에 가담해서 시도한 슈팅을 라이코비치가 막아냈고 또 그 뒤에도 82분에 폰세가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결정적인 1대1 기회를 맞이했을 때 또 한 번 라이코비치가 막아냈거든요. 이렇게 치열하게 경기가 오가는 와중 속에 마요르카는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진 선수를 교체해줬어요. 먼저 83분에 자메 코스타가 이제 근육 부상을 입으면서 아우구스틴손으로 교체가 됐고 또 다니 로드리게스가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른 윙어 아마드 은디아를 투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85분에 이강인 선수를 빼면서 많이 뛸 수 있는 안토니오 산체스가 투입이 됐는데 오히려 수비를 강화한다고 넣었던 이 선택이 엘체가 이강인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담이 적어지니까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 89분 군바오의 코너킥을 스트라이커 루카스 보에가 노스톱 슈팅으로 딱 밀어넣은 것이 라이코비치 골키퍼도 손쓸 수 없는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엘체가 극장골을 넣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극장골은 마요르카가 넣는 것 같았는데요.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순간 6분이 살짝 넘어간 시점에서 왼쪽에서 아우구스틴손이 올린 크로스 패스를 공격에 가담했던 수비수 라이오가 밀어주고 이거를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무리키가 밀어넣어서 극적인 골을 넣은 것 같았는데 이 공격이 왼쪽으로 전개되기 전에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했던 마페오가 공격자 파울로 상대 수비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포착이 됐어요. 엘체 선수들도 많이 항의를 했는데 VAR 체크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요르카의 이 동점골은 취소가 되면서 엘체가 9개월 만의 승리, 1대0 승리로 신락 같은 잔류의 희망을 살리게 됐고 마요르카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노릴 수 있는 좀 유럽 대항전 진출권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기회에서 승점을 잃는 최근 2연패를 겪는 상황 속에 10위라는 순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마르카가 정말 시시각각 좋은 평가 많이 한 거 소개드렸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도 지난 1월 달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서를 보도하기도 한 후안 미겔 산체스 기자가 이강인 선수가 페노메노라고 불린다라고 이제 페노메노라는 별명을 붙여서 소개한 기사가 있었어요. 엘 페노메노 강인리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페노메노는 과거 브라질 최고의 스타죠. 호나우두에게 붙어졌던 별명입니다. 페노메노가 어떤 표현이냐면 천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현상이다, 신드롬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현재 마요르카에서 그런 존재다, 페노메노 호나우두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최근 워낙 경기도 잘하고 있는데 그 인기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가 되고 있는 선수다. 여기는 물론 한국 팬들이 와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마요르카 현지 팬들이 구애하지 않는다면 이게 따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많이 팔리냐? 이강인 선수에게 경기 끝나고 상대 선수와 유니폼을 바꾸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요. 왜냐? 마요르카 구단조차도 지금 유니폼이 품절되고 특히 이강인 선수 유니폼이 품절되다 보니까 유니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니폼 바꾸지 말고 가져와서 빨아서 입어야 될 정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이 팔리고 무리키 선수가 그 다음이고 또 마요르카 자체 지역 선수, 스페인 선수로는 아부돈 프라츠가 지금 가장 많이 유니폼이 팔리고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인데 이런 이강인 선수의 인기에 더해서 이 기사에는 지금 한국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보기 위해 많이 마요르카를 방문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마요르카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관광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이런 팬들을 하나하나 다 맞이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굉장히 열심히 또 해주고 있다. 팬 서비스 잘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소개가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호나우드급의 영향력과 위상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게다가 경기력조차도 마요르카에서 다른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얘기들이 결국 성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이강인 선수가 올 여름에는 더 큰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요르카의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또 본인의 가치를 올려야 더 많은 또 구애, 더 좋은 조건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요르카의 다음 경기 3월 12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라리가 25라운드 경기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면서 더욱더 친해졌던 일본 대표 공격수죠. 쿠보 다케우사와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 아쉽게도 무리키 선수가 L체전에 받은 경고 누적 징계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무리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또 더 많은 공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무리키가 없다면 또 득점에 대한 부분들도 이강인 선수가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경기가 기대가 되고요. 또 이강인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팀으로 소시에다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강인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져왔던 또 다른 라리가의 강호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도 3월 19일 일요일 밤 10시에 이어집니다. 이 두 경기 모두 한국 팬들도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또 3월 클린스만호의 A매치에 아마 이강인 선수가 소집이 될 텐데 그 이후 4월에 이어지는 오사수나와의 경기는 새벽 4시로 시간이 결정이 됐고요. 그 외 4월 경기들은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 스페인 현지에서 꾸준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이고 또 패스플레이에 능한 라리가 무대에서도 으뜸 가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이런 성장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